이거 대대손손 이건 지켜라.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린벨트가 언젠가 풀릴까? 네, 언젠가는 풀린다. 이것도 있지만 네. 우리의 터전이다. 네. 또 이게 너무 투자로 몰아가면 안 돼.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법인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지만 항상 끊이지 않고 오시는 게 농지, 농업법인 이런 쪽이거든요. 농업가족법인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요즘 이제 그린벨트 풀어준다는 얘기가 쏙쏙 나오니까 역시나 관련된 이제 그린벨트를 소유하신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는데 네.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찍었지만 한번 요약본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제 농업법인의 장점을 활용해서 뭔가 절세 혜택 다양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자, 그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농업법인 어떤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농업인이 아니면. 그리고 부모님이 농업인일 때 자식한테 이 농지를 대대손손 물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를 짓게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좋은 지를 평생 물려준 거죠. 농사지은 이 자산을 남에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애착이 많으세요, 사실. 맞습니다. 이거 대대손손 이건 지켜라.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 그린벨트가 언젠가 풀릴까? 언젠가는 풀린다. 이것도 있지만 네. 우리의 터전이다. 네. 또 이게 너무 투자로 몰아가면 안 돼. 우리의 터전인데 이거를 남에게 파는 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근데 애들이 농업인이 아니야. 그래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로 묶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용도? 그렇죠. 일단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뭐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제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농지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용당하는 경우가 그렇죠. 팔고 많죠. 싶지 않더라도 수용돼가지고 그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도 양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가 개인으로 보유할 때와 법인으로 보유할 때 어느 게 나으냐 이런 계산으로 이제 많은 분들 문의하는데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개인으로 갖고 있을 때를 가정해보면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30%죠. 그렇죠. 맥스. 그리고 8년 작용을 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크지 않아요. 수익이 클 때는.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됐을 때 그냥 법인세로 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차익이 많지 않다. 그러면 개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장기 보유 공제 받고 감면 받으면 뭐 한 4, 5억? 요 정도 선이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은 더 큰 규모가 됐을 때 이게 뭐 10억, 20억 가버린다. 그러면 세금은 법인세가 싸죠.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박쌤사가 얘기했지만 8년 작용 감면이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농업법인은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농업법인도 8년 하면 되냐 이 질문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농지를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사면 취득세 감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개인 농업인이 샀을 때 취득세 감면이 처음 나 농사 짓겠다 해서 농지 산다고 되는 건 아니고 3년? 2년. 2년인가요? 네, 2년 정도의 농업 경영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을 인정받은 다음에 추가로 농지를 산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감면 주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만 법인에서 취할 수 있다면 네. 바로 75%의 농지 감면이 취득세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분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죠. 이거 이제 개발인데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감면도 있고 또 이게 일반 개인들은 개발이 안 되는데 농업법인은 개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농지를 농지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다양한 수입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네. 농가용 창고로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전용을 하는데 이게 농지에서 그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이럴 때는 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상당한 비용을 냅니다. 음. 뭐 몇 천에서 몇 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왜 내는 거예요?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거죠. 네가 갖고 있던 게 공시가로 봤을 때 전인데 대지로 바뀌면 공시가가 오르잖아요. 지가를 올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하겠다. 해서 이제 개발 시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된다. 오. 물론 농업인도 감면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오늘 그린벨트 얘기가 주제는 아니지만 요즘 그린벨트가 핫하니까 그린벨트에 보면은 가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업용 시설로 썼을 텐데 그런 제한적인 사항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농업용으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관광농원이라고 하죠. 관광농원. 예, 뭐냐면 이제 농가 수입
재배뿐만 아니라 뭐 가공, 유통, 판매,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위락시설, 숙박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접목을 해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토지를 전환을 해서 아니,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접견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할 때 관광농원이라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농원은 개인보다는 법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 그 이유는 아마 실무를 띄워보시면 아, 농업법이 좀 수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도 뭔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들어보면 각종 공짜 돈이 많다고. 보조금. 아니, 너무 표현이 저렴한가?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각종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농업법인으로 설립해가지고 오세요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앞에 이야기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 농지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저희가 농업법인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라는 질문에 아,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설을 갖추고 비용을 좀 줄이고 뭐 보조금 같은 경우에 뭐 70%는 지원, 30%만 내 돈, 뭐 어떤 거는 100% 지원도 있고요. 이런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요건을 봤더니 개인보다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더라.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립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도 이제 농업법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아니면 아예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법인을 활용하시면 이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확장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평은 저는 농지를 승계하려면 농업법인이 필수입니다.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은 농업법인으로.